안녕하세요. 프리뷰엔 N팀장입니다. 11월 13일 NBA 리뷰와 11월 14일 NBA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저희가 어제 드렸던 경기 중에 어제 제가 드렸던 경기 중 클리퍼스와 브루클린 언더. 역시 브루클린의 수비는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내일 백투백 경기인데 일반적으로 수비는 이 체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백투백 경기에서 내일 레이커스 만나죠. 레이커스 만나면서도 그렇게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조금 의문이고, 글쎄요. 하여튼 뭐 수비는 좋다. 어빙이 빠진 이후로 훨씬 더 브루클린의 경기력은 좋아졌다. 그 다음에 워싱턴과 유타. 저희가 어저께 드렸던 경기들이 거의 다 적중을 했는데 이 경기 하나 틀렸어요. 근데 이 경기가 저희가 추천드린 픽이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워싱턴의 경기력도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외곽에서의 어떠한 3점 성공률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백코트에서의 어떠한 이점을 보일 수 있었던 유타의 백코트가 워싱턴을 상대로 조금 고전을 했다. 좀 고전을 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경기입니다. 어제 저희가 보스턴, 인디애나, 클리퍼스 언더, 유타, 보스턴, 인디애나, 포틀랜드 안 드렸나요? 뉴올리언스를 드렸나요? 그래서 하여튼 어저께가 저희가 예상한 하나, 둘, 셋, 넷, 다 8경기 중에 하필 유타가 들어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고 3점 너무 안 터졌어요. 맞아요. 3점이 너무 안 터져서 외곽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코트에서 워싱턴의 수비에 고전을 한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워싱턴이 최근 외곽의 수비가 썩 좋지 외곽에서의 3점이 썩 좋지 않았는데 직전 경기서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은 외곽이 한 40%가 넘었어요. 40%가 넘어서 졌습니다. 유타가.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또 토론토의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토론토 에너지가 시약함이 빠진 후에 한두 경기 잠깐 반짝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다. 그리고 뭐 샬럿은 동네 북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뉴올리언즈와 휴스턴 경기, 뉴올리언즈의 외곽이 너무 안 터져서, 특히 뉴올리언즈는 강팀이라는 인상이 너무 짙어서 항상 마인을 많이 봤는데 오늘 경기 제가 봤는데 외곽이 너무 안 터져요. 외곽이 너무 안 터져서 이거 얼핏 보면은 넉넉하게 이긴 것으로 보이지만 이거 2분 남겨놓고 10점 차 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뉴올리언즈라는 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댈러스가 역시 간신히 이겼죠. 댈러스는 항상 마인은 못한다. 댈러스 반대 프렌이 답인 듯 합니다. 내일 경기 보겠습니다. 뉴욕과 오클라호마의 경기인데 제가 이 두 경기를, 이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와 브루클린과의 경기를, 두 경기를 전 경기 시청은 못하고 3쿼터 4쿼터만 시청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느끼는 바는 뭐냐면 뉴욕은 일단 뭐 외곽 슈터가 없는 것도, 외곽 슈터도 없고, 그 다음에 프론트 코트도 뭐 딱히 프론트 코트가 딱히 강한 모습도 없고, 그냥 랜들이나 뭐 베릿을 활용한 공격 루트 말고는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시즌처럼 수비가 타이트한 것도 아니고 뭔가 다 조금씩 부족해요. 예. 그래서 오늘 경기 마이너스 5.5나 핸디가 잡혀 있는데 과연 뉴욕이 저 핸디를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점이 좀 솔직히 의문입니다. 최근 5경기 보면은 110점 득점하고 113점 실점하는데 원래는 113점 득점하고 114점 실점하죠. 예. 실점은 거의 비슷한데 득점은 한 4점 정도가 줄은 모습이다. 예. 그리고 주전 구간, 주전 구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벤치 뎁스가 많이 약한 모습 보이고, 그 다음에 이 3점 슛이 안 터지면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시즌 NBA 분석의 컨셉을 3점으로 잡았습니다. 3점 안 터지면 못 이겨요. 못 따라가요. 그리고 점점 NBA 트렌드가 3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프론트 코트보다 백코트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점이 안 터지면 경기를 따라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투는 뭐 좋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가 오히려 오클라호마가 좋죠. 그 다음에 턴오버는 더 많고, 그 다음에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도 적고, 그 다음에 실점도 썩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 오클라호마 보면요, 58.8점이 페인트 존에서 득점이에요. 이 얘기는 두 가지를 가리킬 수 있는데, 오클라호마는 외곽 시도조차도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니고 외곽 성공률도 그렇게 높은 팀이 아닙니다. 지금 3점 시도를 보면 36%밖에 안 돼요. 리그 평균이 39%인데 36%밖에 안 된다. 근데 뉴욕은 43%나 됩니다. 그런데 3점 성공률이 3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차라리 최근 외곽에서의 3점 슛 성공률이 좋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땐 오늘 경기는 오클라호마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클라호마가 최근 도트나 최근 5경기를 볼게요. 오클라호마 최근 이 도트나 또 포크세브스키의 활약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도트 같은 경우 수비가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득점력만큼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크세브스키 역시 상당히 괜찮은 활약을 해주면서 이 두 선수를 활용한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득점 생산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오클라호마는 뭐 쉐이죠.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 쉐이가 모든 걸 다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백코트에서만큼은 확실히 오클라호마가 앞서 있고, 그렇다고 프론트 코트에서도 뉴욕이 앞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오늘 뉴욕의 어떠한 강점이라면 홈코트의 이점 말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홈코트의 이점은 분명히 홈에서 뉴욕이 좋은 성적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원정에서 뭐 원래 성적이 안 좋은 팀이니까요. 오클라호마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홈에서의 이점 말고는 딱히 없다. 그래서 오클라호마 승을 가기가 조금 저도 솔직히 좀 찝찝하지만, 차라리 그렇다면 핸디로 오클라호마에 플러스 5.5 핸디캡 승을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클라호마 사이드 플러스 핸디캡 사이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워싱턴과 멤피스 경기입니다. 오늘 백투백 경기죠. 유타와의 경기에서 뭐 좋은 경기 보여주었고, 워싱턴이 간만에 정말 40%의 3점 성공률, 물론 댈러스전에서도 높은 3점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씩 3점 성공률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포르징기스가 이 경기 전까지만 해도, 샬럿과의 경기까지만 해도 댈러스전에 아마 포르징기스가 안 나왔죠. 그리고 이때는 포르징기스가 나왔을 거예요. 이때 경기까지만 해도 포르징기스만을 너무 선수들이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경기 보니까 전반적으로 백코트에서 뭐 공도 잘 도는 모습이고 나름 괜찮은 모습이다. 하지만 분명히 체력적인 어떤 문제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이 뭐 많은 시간은 출전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어느 정도 출장 시간에 어떤 안배는 있었다. 그리고 이제 멤피스 같은 경우는 자모란트와 데스몬드 벤이 백코트를 확실히 지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담스가 골밑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내일 이 두 팀의 경기는 포르징기스와 아담스의 골밑 싸움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공격력은 포르징기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포르징기스가 아담스를 상대로 평균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아담스가 득점력은 좋지 않지만 수비는 나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포르징기스의 프런트 코트에서의 득점력을 어느 정도 상쇄해 준다면 백코트에서만큼은 자모란트와 벤이 있는 멤피스가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는 빌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예. 빌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쿠즈마와 그다음에 월바튼, 그다음에 몬테모리스. 최근 몬테모리스가 볼핸들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썩 믿음직스럽지는 않다. 예. 그리고 오히려 멤피스의 백코트가 훨씬 더 두텁다. 뭐 딜런 브룩스, 그다음에 자모란트, 데스몬드 벤, 이러한 어떤 백코트 자원들이 훨씬 더 저는 워싱턴보다는 두터운 뎁스를 가지고 맥쿼터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멤피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멤피스가 승리하게 되면 2.5 핸디캡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2.5 핸디캡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멤피스의 승리를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필라델피아 유타는 GTD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레이커스와 브루클린도 오늘 백투백이라서 그런지 GTD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분석을 못했고, 시카고와 덴버 경기 볼게요. 예, 시카고와 덴버 같은 경우는 일단 시카고 같은 경우 현재 라빈의 출장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라빈의 평균 출장 시간이 거의 한 10분 조금 안 되게 줄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스코어러 역할을 데로자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프런트 코스트에서는 뭐 부셰비치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덴버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덴버는 그냥 요키치 원팀이었어요. 예, 요키치 원팀이었는데 최근 이렇게 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 단 한 가지. 덴버의 백코트진이 상당히 최근 폼이 좋다라는 거예요. 고든, 그 다음에 콜드웰 포프, 머레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 지금 이들이 매 쿼터 번갈아 가면서 주전과 벤치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확실히 백코트에서의 안정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요키치는 덤입니다. 예, 요키치는 덤이에요. 올 시즌 요키치가 평균 21득점하고 22득점하고 있는데, 최근 5경기에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21득점 하고 있죠. 맞죠? 근데 최근 5경기 보면 요키치는 23득점 해요. 예. 그런데 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요키치가 올 시즌 평균 12경기 31분을 뛰었습니다. 31분 30초 정도 뛰었어요. 근데 최근 5경기 보면은 29분 뜁니다. 한 2분 정도 더 적게 뛰거든요. 그런데 득점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백코트에서의 어시스트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키치 혼자 하는 그러한 경기가 아니라 이제는 백코트와 프론트코트가 같이 함께 농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 덴버의 상승세는 상당히 이상적이다. 네, 백코트와 프론트코트의 어떠한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반면에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요키치를 막으려면 일단 부셰비치가 프론트 코트에서 어떤 수비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부셰비치의 수비가 뭐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격에서 최근 17.8점을 득점하고 있는데 과연 요키치 상대로 부셰비치가 이러한 득점력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고 데로잔 같은 경우, 라빈 같은 경우도 과연 덴버의 백코트진을 상대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너겟이 덴버가 핸디캡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체력적인 요소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루 쉬고 경기하고 계속 그렇게 경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는 휴식이 상당히 충분한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핸디가 이렇게 적은 듯 합니다. 게다가 홈 경기이고요. 그런데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보스턴전에서 이때 뭐 시원하게 한번 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4쿼터에는 주전들이 대부분 빠져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덴버가 무난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와 골든스테이트 경기입니다. 이날 경기 제가 골든스테이트와 세크라멘토 경기 이날 경기를 풀시청을 제가 했는데 뭐 세크라멘토가 다 이겼던 경기를 골스가 뒤집은 거 아니죠. 커리가 뒤집었죠. 커리 혼자 원맨쇼 하면서 뒤집었는데 오늘 경기도 과연 그러한 경기력을 골스가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홈은 세크라멘토입니다. 골스가 홈발이 좀 있는 팀입니다. 골스가 홈발이 좀 있어요. 홈에서는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보셨죠. 홈발이 확실히 있는 팀이에요. 골스가. 근데 원정 경기력은 너무 좋지 못하다. 세크라멘토 뭐 홈 원정 뭐 크게 가리지 않고 그냥 비슷한데 골스만큼은 홈발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 시즌 얘기했지만 골스 같은 경우 저는 더 이상 강팀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탐슨이 지금 득점의 2배 이상을 해줘야 되고 루니와 그린이 지금 하는 득점의 2배 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골스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커리 혼자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위긴스는 클러치 상황에서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 위긴스의 평균 득점을 보면 높아요. 위긴스의 평균 득점은 높지만 클러치 상황에서 위긴스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골스는 올 시즌은 뭔가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력을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세크라멘토가 저는 꾸준하게 골스전 패배 이후에 클리브랜드, 레이커스 다 경기 후반 뒷심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이날만큼은 뒷심이 딸렸지만 이 두 경기는 4쿼터 이후 뒷심을 보이면서 승리했어요. 클리브랜드와의 경기에서도 4쿼터 초반까지 중반까지 접전이었고 레이커스와의 경기도 역시 중반 한 2, 3분까지도 상당히 접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심을 가지면서 승리했다. 젊은 선수들이 이제 이기는 방법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보니스를 중심으로 사보니스가 젊은 선수들을 잘 케어해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사보니스가 프런트 코트에서의 어떤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폭스, 휴어터, 몽크와 같은 어떤 백코트에서의 경쟁력과 에너지는 골스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다. 골스 같은 경우는 커리와 탐슨 일단 둘이 해줘야 되는데 커리는 충분히 밥값하고 있죠. 하지만 탐슨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 조금씩 탐슨이 뭐 최근 3점 감이 올라온다고 하지만 36%가 아니라 탐슨이면 한 40% 정도는 돼야지만 골스가 좀 좋은 경기의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지금 현재 저는 골스에서 약한 부분이 이 그린과 루니 프론트 코트에서의 그린과 루니가
득점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프론트 코트가 약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비가 백코트에 몰리게 됩니다. 백코트에 몰리게 된다는 얘기는 외곽에서의 백코트에서의 어떤 슈터들의 스페이스가 그만큼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탐슨이 공간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슛을 쏘게 되면 상당히 정확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세크라멘토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이고, 원정에서 약한 골스가 오늘 경기는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좀 쫄리시는 분들은 플러스 핸디캡, 세크라멘토 플러스 핸디캡 승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도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에 오늘 제가 창원 LG와 SK 경기 결과를 모르네요. 예. 누가 이겼지? 잠시만요. 창원 LG와 SK 경기 결과를 제가 모르네요. 제가 오늘 SK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잠깐만요. SK가 뭐 어마어마하게 승리했네요. 예. SK 승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양 캐롯 승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원큐 프렌을 예상을 했는데, 하나 원큐 2쿼터에 신지현이 발목 삐끗하면서 안 나오면서 경기가 뭐 완전히 신한은행 원사이드로 흘러갔어요. 예,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배구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오버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흥국생명 한국도로공사, 이거 저는 한국도로공사 승까지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주력은 오버였죠. 예, 승까지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쉽게 흥국생명이 승리를 하였는데, 오후 경기도 저희가 NBA 경기가 많지 않은 날은 이렇게 낮에 오후 경기도 추천을 해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뭐 나름 괜찮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청취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면서 일단 뭐 VIP 회원들분, 골드 회원분들 잠시 뒤 9시 20분에 해외 축구 예상 해외 축구 추천 라인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버 라인 분들은 잠시 뒤 9시 20분에 저희가 NBA 추천 라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벤 N팀장이었습니다.